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까지 구충제 복용 관련된 논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계속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모든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이게 상당히 많이 고민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의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영양소를, 복용을 해야 되는지,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암 환자분들의 단백질 섭취 과연 약인가 아니면 독인가 이렇게 요 주제를 가지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암 환자분들은 고기,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더 빨리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이라든가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그런 고기 말고 순 살코기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섭취를 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모든 영양소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복용을 해야 되는 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프로테인인데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그 뭐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뭐 무슨 버섯류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식품들을 보면 뭐 이거 먹고서는 뭐 몇 달 만에 암이 완전히 줄어들고 뭐 완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혹해서 비싼 돈을 주고 또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버섯류, 특히 차가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암을 갖다가 완치시켰다 이런 어떤 팩트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병원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여기에만 매달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기 체력, 자신의 어떤 그 체질 혹은 체력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통계를 보면 암 환자분들이 이 암 자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영양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라든가 폐혈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더 통계적으로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일수록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먹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매식겁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상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뭐 3번에서 5번 이렇게 나눠서 갑자기 입맛이 당길 때가 있어요. 배가 고플 때. 그럴 때 자신이 맛있어하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으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백질 위주 그리고 열량이 좀 높은 거를 드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암 환자분들이 이 야채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야채만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더 빨리 증식을 합니다.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암세포는 상당히 빠르게 분열을 하죠. 그 빠르게 분열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에너지원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암세포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원인 단백질이라든가 포도당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빨리 암세포가 증식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몸 안에 남아있는 단백질까지 확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백질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기력을 찾지 못하게 되고 암세포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 때문에 메시껍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장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위한 유동식 캔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음료가 있습니다. 미숫가루 같은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은 공복에 드셔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종합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그런 캔 음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로 된 음료가 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하루에 뭐 2캔에서 한 끼당 2캔에서 3캔 정도 드시는 것도 음식물을 섭취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열량이 높은 음식과 단백질 섭취가 잘 되어야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자, 면역세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감염이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폐혈증까지 와가서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많은 음료라든가 또는 뭐 간식, 과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의 흡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굶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자제하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다면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구충제를 복용을 하던 뭐 항암 주사를 맞던 뭘 하던 기본 체력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에 좋은 음식, 특별한 음식이라든가 뭐 식품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열량이 높고 단백질 섭취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 밖에 뭐 이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과일이라든가 야채,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암 환자분들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요. 아무리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면역 기능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날거, 회라든가 뭐 날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혹시 모를 어떤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더라도 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3, 4주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뭐 펜벤이든 알벤이든 뭐 구충제를 복용하던 항암 주사를 맞던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기초 체력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예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남겼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추가 설문조사를 남겼는데 100명 넘게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는 그 설문조사를 좀 일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복용기간이 뭐 한 달 반, 2달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대충 제가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한 120, 30명 정도 분이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드리고 12월 말에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이 펜벤다졸이라든가 알벤다졸, 메벤다졸의 안전성에 대한 것, 부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일부 항암 효과에 대한 것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12월 말에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로 설문조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그 항목에 종양 사이즈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欄이 있는데 아직 복용하시고 한 달이 안 되신 분들이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추가 설문조사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검사 MRI나 CT를 찍으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해주셔야지 검사 후에 설문조사를 안 해주시면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추가 설문조사를 지금 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CT 검사, 뭐 PET-CT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당 종양 사이즈가 감소했느냐 이 란에다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플루벤다졸에 대한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